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호텔 파트 2 부분인 호텔 그리고 관광 분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땠나요? 그 전에 있는 컨벤션 쪽보다 어려웠나요? 어, 사실 컨벤션 산업 쪽에서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크게 정의가 이루어진 지는 역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실무 중심이라고 한다면 호텔 물론 실무 중심이긴 해요. 하지만 어, 상당수 이제 컨벤션 산업보다는 역사도 더 오래됐고, 그리고 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호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호텔 등급별 나누는 것도 그렇고, 또 흔히 말하는 외식업 쪽에서 하는 플레이팅 서비스 같은 거 있죠. 뭐 서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프렌치 스타일인가 아니면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아니면 아메리칸 플랜인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요. 어, 제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들이 주로 암기 위주의, 암기가 좀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중심으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산하는 문제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객실 요금 산출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뭐 방이 몇 개 정도 가용되고 또 몇 개 정도를 뭐 오버부킹하고 캔슬러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한 연회 행사에 있어서 몇 명의 뭐 접객공들이 필요하고 또 그걸 뭐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식음용 업장의 장비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식음료 업장의 장비는? 자, 사전 준비물을 갖춰 놓는 테이블, 그리고 고객의 테이블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설치. 이러면 여러분들 메인 테이블은 아닌 걸로 알겠죠? 그리고 실버웨어, 그리고 글라스웨어, 그럼 차이나웨어 등의 기물을 배치, 또 테이블을 치울 때도 편리하게 사용. 어,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식음료 업장에 가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할 거예요. 일단 서비스 스테이션입니다. 답은 서비스 스테이션이고, 여러분들 혹시 그 레스토랑에 그냥 가게 되면 꼭 굳이 뭐 호텔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좀 큰 가족 외식 업장에 가면 중간중간 뭐 혹시 샐러드 바가 있고 그 옆에 그릇이랑 기물들을 좀 놔두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업장, 되게 큰 업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방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으로 돼서 주방이 이쪽에 있으면 이 세로 중심으로 된, 그러니까 이렇게죠. 뭐 가로나 이런 주방에서 적개건들이 고객이 여기쯤 위치해 있잖아요. 그쵸?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주방이 여기 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 고객이 있으면 서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동선을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업장에는 너무 힘들죠. 치울 때도 다시 이렇게 가서 여기 퇴식구에 치우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스테이션을 놓는 거예요. 서비스 스테이션을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릇 쪽 가져다 주세요 하면 여기 주방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업장 명업장에 있는 서버 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스테이션에서 그릇이나 뭐 반찬 같은 걸 들고 동선이 짧게끔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동선을 짤 때도, 서비스 동선을 짤 때도 적개곤이 뭐 여기 투파트에서 여기를 담당하고, 서비스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또 여기를 이렇게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동선을 좀 더 효율하고 짧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스테이션을 준다. 답은 2번입니다. 1번 서비스 트롤리는 뭐냐면, 기물을 담아서 서빙할 때 밑에 바퀴 달린 4개 있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서비스 트롤리입니다. 그리고 프라임 리카는 뭐냐면, 이거는 그 프라임 립을 고객이 테이블 앞에서 직접 떨어서 사용할 때, 이동식 수레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을 들고 가서 놓고, 이게 용어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라임 립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도 계속 크레센트 테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프렌치 스타일인가 아니면은 아메리칸 스타일인가에 따라서 이 용어를 지칭하는 게 다 다르고요. 프라임 리브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이드 테이블을 테이블에 놓고 붙여서 거기서 막 음식을 썰어준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해준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직접 썰어서 서비스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고기를 이렇게 막 잘라서 덜어주기도 하잖아요. 저는 브라질에서 이 서비스를 많이 받아봤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네, 바로 따뜻한 고기를 직접 먹을 수 있어서 나머지는 여러분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번 호텔 식재료 관리는 일반 제조업에서의 재고 관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호텔 식재료 관리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렇죠. 자, 1번 저장 기간이 비교적 짧다. 실제로 저장 기간이 되게 짧아요. 왜냐면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즉석에서 주문받아서 바로바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워낙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요. 워낙 기대치가 워낙 높고 신선한 재료로만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 외식 사업장에서 냉동이라고 하는 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냉동은 거의 쓰지 않고 거의 냉장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선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긴 한데 냉동하고 냉장의 차이는 알죠. 냉동은 얼린 거고 냉장은 그래도 조금 낮은 온도에서 계속 보관해서 언제든지 신선하게 꺼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냉장이에요. 그래서 냉동하고 냉장 중에 냉장이 더 신선하고 뭐 맛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신선하고 또 요리가 간편하게 되어 수 있는 것들. 왜냐면 냉동을 하게 되면 상온에서 해동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있는 뭐 숙성이나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련 부서에 따라 그 목적이 상이하다. 그렇죠.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련 부서에 따라서 그 목적이 상이한 게 많습니다. 왜냐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행사 때 사용하는 뭐 식재료 음식들이 있을 테고, 또 어쩔 때는 뭐 즉석에서 오시는 행사가 아니라 워크인으로 그냥 오시는 고객을 상대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연예 행사라고 해서 지금 식업장에서 뭔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뷔페식으로 호텔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출장 뷔페처럼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목적에 따라서 식재료 관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확실히 선정해 두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출장 뷔페 연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뭐 반조리 형태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뭐 출장 나간 업장에서 완전 조리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경우, 아니면 뭐 연예 행사가 굉장히 큰 경우다. 만약에 출장이 그러면 전날에는 다 만들어 놔야겠죠. 전날에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관련 부서에 따라서 그 목적이 상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번 수요를 예측하여 원가의 부담이 적을 때 미리 생산 보관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어 있다. 그쵸? 이게 참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심한데요. 그거죠. 부산에는 확실하게 여행 관광의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우리 컨벤션에 있어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의 부담이 적을 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음식 구조 시스템이 이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꼭 해야 되는 문제 같아서 보통 외식 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기 전까지의 F&B 시설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먼저 메뉴가 있죠. 뭐 한 세 가지 메뉴가 있다고 칩시다.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할게요. 다른 뭐 고급 음식들 다 빼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저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 네, 행사가 있다. 제자들과 행사가 있는데 뭐 한 50명 행사다. 그게 연애에 잡혀 있어요. 그렇게 잡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에 이 예약이 잡혔어요. 예약이 잡히고 그러면 뭐 4월 15일 날쯤 잡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회 담당자, 헤드 매니저가 있겠죠. 헤드 매니저가 딱 보고 5월 15일 날 행사가 50명이 잡혀 있네. 근데 그쪽에서 주문한 게 스테이크 한 뭐 20개, 그리고 뭐 그 파스타 20개, 그리고 피자 10개. 딱 볼 때 한 달 전에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음식을 하기 전에 원재료들 있죠. 식재료들을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주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식자재 중간 도매상이 따로 있고요. 그 식자재 물품들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셰프들이 이렇게 품목 리스트를 워드로 쳐서 헤드 매니저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헤드 매니저는 그걸 보고 뭐 필요한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 원가가 비싼 거, 싼 거, 뭐 아니면 뭐 지금 시기에 너무 뭐 내놓으면 힘든 것들, 희귀품종들, 뭐 이런 걸 분류해서 토탈 코스트를 계산을 해요.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발주처에 넘기게 돼요. 발주처에 넘기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건 물류 유통이라고 하거든요. 음, 어떤 날은 식재료기 때문에 채소가 뭐 폭등한다, 폭락한다, 아니면 고기값이 수입 고기값이 올랐다, 한우 값이 내렸다, 아니 돼지고기 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시기가 계속 유동적으로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되는 형태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익이겠죠.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식재료가 쌀 때,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입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대량으로 구입해 놓고 그거를 뭐 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식재료들을 저장을 해 놓고 워크인이라고 하거든요. 워크인은 뭐냐면 큰 냉동고예요. 냉동고인데 워크인에 그런 식재들을 미리 뭐 50명이 어쨌든 예약되어 있으니까 5월 15일 날, 4월 15일 날 주문할 수 있는 게 4월 15일자로 진짜 너무 식재료들이 다 저렴하다. 그러면 미리 구입을 해서 오크인에 보관해 놓고 한 달 동안 보관해 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일반 음식점에서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신성식품이랑 신성식품은 안 돼요. 그리고 육류는 가능해요. 육류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가는 외식업장에서 쓰는 거는 가능하지만 호텔은 또 육류가 신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것보다 소고기를 취급하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될 수 있는 건 공산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티슈, 그리고 호텔 업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뭐 나중에 뭐 그런 것들 있죠. 기물들, 뭐 밑에 까는 그 뭐죠? 스푼 밑에 깔게 되는 여러 가지 유선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미리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격이 저렴할 때 대량으로 사놓을 수 있지만, 고기나 육류나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미리 그런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를 예측하여 원가의 부담이 적을 때 미리 생산 보관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어 있다. 이 부분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는 신선식품이나 5월 15일날 행사를 하더라도 한 달 전에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선식품, 육류, 이런 기타 등등에 있던 어떤 식재료들을 미리 생산하여 보관하여 놓을 수 없는 거죠. 즉석에서 굉장히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은 게 호텔입니다.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입니다. 40번 답은 2번이고요. 변동비보다는 고정비 의존도가 높다. 변동비의 의존도가 높죠. 여러분 방금 설명한 걸 보면 식재료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연회 행사가 100명을 하든지 50명을 하든지 1000명을 하든지 간에 이제 식재료 원가는 그 명수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쵸? 최고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식재료 값이 가장 비쌀 때 한 10,000명 행사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10,000명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 것보다는 식재료 값이 굉장히 쌀 때, 원가가 저렴할 때 1,000명을 파는 것이 더 이득이에요. 왜 그러냐면
변동비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인건비는 고정비예요. 왜냐하면 인건비의 폭은 항상 뭐 명수 따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만명 행사가 잡혀 있죠. 호텔에서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 많지 않지만 10,000명 행사가 예를 들어서 열렸다. 그러면 호텔에 있는 고정 인력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이머나 파트타이머를 굉장히 많이 고용하겠죠. 만 명에 있는 사람들의 서빙을 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뭐 주말 알바라든지 만약 행사 때 쓰는 인력들을 많이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변동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비 이전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관한 어떤 재무 이제 식음료 부분에 있던 프로세스를 조금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여기 있는 식음료 파트의 문제들을 접근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0번들을 집중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먼저 발주가 들어가요. 식음료 발주가 들어가고 아니 제일 먼저 뭐 연회 예약 의뢰가 들어오겠죠. 연회 행사를 합니다. 연회 행사가 들어오게 되면 연회 행사는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될 수 있겠죠. 주로 먹는 연예 행사가 예약이 되면 여기 있는 헤드 매니저가 몇 명인지를 보고 여기 밑에 셰프한테 헤드 셰프한테 오더를 내려요. 호텔에서는. 그런 다음에 헤드 셰프가 여러 가지를 뭐 봅니다.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조리원들은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또 헤드 매니저한테 말을 해줘요. 헤드 매니저가 판단을 해보고 이때 행사가 뭐 잡혀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컨트롤 시트를 통해서 또 계속 컨트롤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조율을 해서 연애 날짜를 확실히 픽스를 합니다. 픽스를 하고 그 날짜에 가까운 대로 다가올수록 식재료들을 조금씩 준비를 하겠죠. 미리 좀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한번 계속 이제 발주를 합니다. 그날 사용할 것들을 소진한 것들을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사용할 것들 플러스 평소 워크인으로 들어오는 평소에 있는 고객들 것까지 생각을 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가겠죠. 그쵸. 그리고 연예 행사 때는 이런 재료들을 100% 소진할 수 있도록 계속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행사가 열리기 한 이틀 전에 조금씩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고요. 해동할 수 있는 건 전날에 또 어느 일부분은 해동을 시키고 그리고 전날에 채소 같은 경우에는 다 다져야 되잖아요. 또 그런 것도 다져서 미리 준비를 좀 해놓고 당일날에 오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뭐반 정도를 조리를 해서 막상 오후 행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거의 빨리 한 번에 음식이 나갈 수 있도록 조리가 다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헤드 매니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석 셰프 이런 사람들은 항상 호텔의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많은 연회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원가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텔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소수 인원으로 가장 많은 서비스를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해 주는 게 좋겠죠. 또 그리고 최소 인원으로 신선한 어떤 서비스를 어떤 음식의 질을 굉장히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가에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원가를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꾸준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걸 하냐면요. 식자재를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호텔이 주변에 한 3, 4개가 있으면 사실 메뉴를 어느 정도 통일하는 건 있어요. 그래야지 대량으로 도매업체에게 식자재를 가져오게 되면서 호텔 간 분배를 하는 거죠. 자기 호텔에 같이 쓰는 물량들은 분배를 합니다. 원래 대량으로 주문하면 흔히 말하는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리더스 호텔끼리 세계 리딩 호텔끼리 묶어서 우리들은 이런 협약을 좀 하자. 그래서 식음료 식자재를 한 번에 뭐 도매업체한테 주문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사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41번.
다음 중 호텔 식음료 표준 원가 관리의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 자, 식음료 표준 원가 관리 목적은 경영상의 문제예요. 표준 원가 관리는 식음료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뭐죠? 식음료 표준 원가 관리의 목적 자체는 이게 원가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예상을 할 수 있는 미래의 경영의 예산을 예산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호텔 경영 관리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표준 원가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있어요. 이번도 맞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10,000명 행사가 왔을 때 우리가 최소 인원으로 몇 명 정도가 필요해서 여기에 있는 인건비 원가는 얼마라는 것을 산정해내는 것도 사실 필요하죠. 하지만 메뉴 품목별 4번 1인분 단위 크기 증가 목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인분 단위의 크기의 증가 목적은 메뉴 품목단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식음료 표준 원가 관리의 목적은 호텔 경영상에 필요한 원가 관리 목적에서 있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2번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 기준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여러분들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 기준 이거 다 암기 문제입니다. 밑에 보면 42번 밑에 보면 해설 부분을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래요. 그리고 앞에 호텔 처음에 파트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등록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암기를 하셔야 되고, 특히 42번 같은 어떤 호텔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래요. 여기에서 뭐 1, 2, 3번은 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 기준으로 설명이 바르게 되었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각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앞에 거는 맞아요. 이제 앞에 거는 휴양 콘도미니엄 안에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게 설치되어 있고요. 하지만 각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층별로, 왜냐면 방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층별로 취사장이 설치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제빙기 알죠? 얼음을 만들어내는 그 제빙기하고 뭐 아이스 보관할 수 있는 워크인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이제 층마다 비상구 쪽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보관해서 얼음을 언제든지 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각 층별로 공군치사장이 설치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나머지 문제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3번. 연회 행사 계약 후 식사 인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행사 개최 몇 시간 전 호텔로 통보해야 변경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있죠.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행사라면 아까 전에 뭘 주문해야 된다 그랬죠? 식재료 주문한다 그랬죠. 식재료도 주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예 행사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미리 사람도 뽑아놔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호텔 직원만으로는 이거 도저히 쳐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이머를 며칠 전에 다 섭외를 해놔요. 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섭외를 해놓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들한테, 섭외한 친구들한테 행사가 조금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스케줄을 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식재료도 주문한 걸 아니면 일주일이 미뤄지면 이 식재료 주문한 것들이 다 못 쓰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의 손해도 막심합니다. 이제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소 48시간 전, 48시간 전, 48시간 전. 이것도 사실 상당히 뭐라 그래야죠? 너그러운 호텔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이틀 전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뭐 3, 4일 전에는 미리 얘기를 해줘서 호텔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 할 수 있는 여유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